엔비디아가 바이오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엔비디아 바이오 관련주라는 새로운 테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데요. 엔비디아와 AI 신약 개발 참여를 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대구남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 실제 직장인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제2의 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투자 일상을 저와 함께 만들어가 보실까요? 직장인 투자자분들 모두 강의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월 세 번째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주는 실적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CES 2024와 JP 모건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허무하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고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하지도 않았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만족을 했던 것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AI 관련주들이 괜찮은 시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가장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으로 이스트 소프트나 코난 테크놀로지, 브리직텟, 마음 AI 차트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는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에 개별적인 호재, 숨어있는 진빼이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실적이라기보단 바이오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는지, 글로벌 빅파마와 의미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지, 진행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등등을 지켜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추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번 JP모건 컨퍼런스 콜에 엔비디아가 바이오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엔비디아 바이오 관련주라는 새로운 테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인데요. 엔비디아와 AI 신약 개발 참여를 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슈퍼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AI 신약 개발 관련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AI 신약 개발 투자 관련 소식으로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꼽아봤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루닛인데요. AI를 이용한 암 판독 보조, 암 치료 관련 이미징 바이오마커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엔비디아 관련 기업으로 엮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 개 정도 기업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기대하는 것은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 세 번째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에는 첫째 연기가 유력했지만 기존대로 이낙연님의 신당 창당이 이날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관련주인 남선알미늄, 삼부토건, 부국철강 정도를 보면서 한 주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되는지 혹은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전쟁이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일정대로 평화회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끝날까? 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이때까지 보여준 양치기 소년의 행동으로 보아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된 기업으로는 유신, 삼부토건, SY와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움직임을 팔로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월 16일 화요일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프로TV가 스펙 합병을 통한 신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고 결과가 만약에 괜찮다고 한다면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확장한 여러 기업들이 스펙 합병을 통해 IPO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트위치 철수 소식으로 인해서 스트리머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아프리카가 우악 하고 올랐고 네이버 치즈직이 괜찮다 해서 치즈직 관련주가 우악 하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유튜브 관련 기업이 상장을 함으로써 이 관련된 기업들을 엮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한국 12월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가 공개가 되며 수입 물가 지수가 새벽
6시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에는 제가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일정이라고 생각되는 갤럭시 S24 언백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기업이 움직일지 충분히 예상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첫 휴대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벌써 실물이 유출되는 듯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언팩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기기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갤럭시 S24에 주목해야 되는 점은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휴대폰이 보여줄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 어떤 점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 UI 6.1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삼성 노트의 메모 요약을 쉽게 해주는 기능과 AI 기반의 여러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소프트웨어가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기업으로는 반도체로 보면 퀄리타스 반도체, 리노공업,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정도를 보고 AI 관련된 기업으로는 솔트룩스, 플리토, 폴라리스 오피스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반도체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HBM을 검사하는 기업인 고영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본의 NTT 도코모 및 5G와 관련된 솔리드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도체 HBM의 검사 장비 기업인 고영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 관련 섹터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미국 12월 근원 소매 및 소매 판매 데이터가 저녁 10시 반에 공개가 되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일 목요일에는 일정이 딱히 있다기보다는 미국의 1월 필라델피아 여능 경기 동향 및 제조업 활동 저녁 10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17일 언팩 행사 전으로 시세가 나오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다가 금요일에 다시 분위기를 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매를 되도록 2일 정도로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일 금요일에는 CXL 테크데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과연 이 일정이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CXL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한해서 CXL 테마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을 체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관련된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엑시콘, 오킨스전자, 코리아서키트, 네오셈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만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딱하다가 옥상에 물려있을 수도 있으니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제가 가장 주목을 하는 것은 TSMC의 실적 발표입니다. 아마도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되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기업들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을 봐야 되고 안타깝게도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TSMC에게 밟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은 오뎅을 먹으면서 웃고 있지만 속은 웃는 게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SMC 실적 발표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사인 에이직랜드를 시작으로 직접적인 관련된 기업은 아니지만 후공정 관련 분야에서 SFA 반도체, 두산 테스나 정도가 개인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실적 발표 기대감과 관련된 기업으로 넣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IPO에 대한 부분을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10주, 20주 정도 청약을 해서 한 주, 2주 정도를 받아서 커피값, 운이 좋으면 치킨값, 손실이 나도 크게 나지 않는 안전한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6일, 17일에는 우진엔텍, 원자력 관련주죠. KB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HB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관련주죠. NH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7일, 18일에는 포스뱅크, 키오스크 관련주고요. 하나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대임스,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